자, 오늘 해볼 요리는 이걸 요리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오늘 해볼 요리는 썸네일을 보고 오신 것처럼 계란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계란찜 레시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고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탄 계란찜, 부드러움의 극강 일식집 푸딩 계란찜, 그리고 자취생의 영원한 친구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간단한 계란찜까지 오늘 이 세 가지 계란찜의 레시피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폭탄 계란찜입니다. 뚝배기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작은 뚝배기, 혹은 이런 큰 뚝배기까지 아주 종류별로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 계란찜을 먹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계란물을 부었을 때 80%만 차면 어떤 뚝배기든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계란을 과다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뚝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계란 5알이 기준입니다. 네, 안 깨졌습니다. 계란을 풀어줄 볼을 준비해주세요. 볼에 계란을 까서 넣어준 후 맛소금 4꼬집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짜나 했더니 저렇게 많이 넣었었네. 여러분은 꼭 4꼬집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설탕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이 설탕이 단백질 결합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계란이 훨씬 더 잘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만약 짭조름한 계란찜을 원하시면 설탕은 조금 줄여주세요. 다음으로 액젓을 종류와 상관없이 반 스푼 넣어주고 미림도 1스푼 넣어줍니다. 또 추가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계란찜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고 맛소금을 조금 줄여주세요. 이제 거품기나 젓가락을 사용해서 마구 휘저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뚝배기에 물 100ml를 넣고 강불로 끓여주세요.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주시고 계란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계란물이 뚝배기의 80% 정도는 차야지 폭탄 계란찜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노동 시작입니다. 바닥과 옆면에 들러붙어 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저어주세요. 어느 정도 밀도감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시고 뚝배기에 맞는 오목한 그릇을 찾아서 덮어주세요. 추가로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려줄 파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야채는 미리 넣지 마세요. 계란물에 미리 야채를 섞게 되면 비교적 무거운 야채가 바닥에 깔릴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닥에 깔린 대파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드실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약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썰어둔 파를 올려주고 불을 끄고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기호에 맞게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잠시만, 이게 초점이 어쨌든 이렇게 포슬포슬하고 단단한 식감을 가진 밥반찬 폭탄 계란찜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식 계란찜입니다. 자완무시 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게 뭔? 멍멍이 벌레 네, 사실 이 멍멍이 벌레는 요리라기보다 물리 화학적 실험에 가깝습니다. 또 기호에 맞게 표고버섯이나 새우, 죽순같이 여러 재료를 곁들여서 먹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계란으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2알 기준입니다. 볼에 계란을 까서 넣어준 후 여기에 쯔유 반 스푼, 미림 1스푼, 그리고 맛소금 2꼬집을 넣고 살살 섞어주세요. 이제 이 계란물에 물 200ml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차원무시는 사실상 이 육수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혼다시입니다. 혼다시는 가다랑어의 훈연향과 감칠맛만 과학적으로 정제해 놓은 거라 우동, 어묵탕 등 다양한 일본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다시마를 우리고 갓소보시를 우리고 해서 육수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귀찮잖아요. 물론 이것도 귀찮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 쯔유랑 혼다시 넣으면 그냥 바로 일본 가는 겁니다. 그건 좀 아니라고요? 네, 사실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혼다시 3꼬집 정도의 뜨거운 물을 넣고 잘 풀어서 계란물에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폭탄 계란찜 할 때는 거품기를 잘 사용해 놓고 왜 지금은 젓가락으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해요. 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뚝배기 계란찜은 거품기를 사용해서 계란물에 공기를 마구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이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팽창해 스펀지처럼 빵빵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을 만들죠. 하지만 차원무시는 다릅니다. 공기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살살 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빈틈없이 매끄러운 푸딩 같은 식감이 나오는 거죠. 다음은 차원무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체에 거르기입니다. 알끈과 남아있는 미세한 공기방울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체에 걸러도 표면에 약간의 공기방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숟가락으로 살짝 걷어주세요. 그리고 찜기에 불을 올려주시고 그릇에 표면을 덮어줘야 합니다. 쿠킹오일, 종이오일 이런 랩 종류로도 덮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정집에 가장 많이 있는 이 쿠킹오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막아주시고 물이 끓어오르면 저처럼 저렇게 물이 직접적으로 그릇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찜기 아래까지만 물이 끓어오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릇을 찜기에 올리고 강불에 1분, 약불에 14분 쪄주시면 됩니다. 만약 덜 익었을 때에는 호일을 다시 덮은 후에 약불에 조금 더 쪄주시면 됩니다. 일본식 계란찜. 자완무시 이게 아니라 멍멍이 벌레 완성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찰랑거리는 탄력, 입에서 녹는 식감, 진짜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무리 영상 때문이라지만 이 계란찜 2개 했다고 설거지가 이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자취생의 단짝 친구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간단한 계란찜입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계란 3알 기준입니다. 먼저 전자레인지 용기 그릇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맛소금 3꼬집, 미림 반스푼,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를 기호에 맞게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참기름 반스푼을 지금 넣어주세요. 이 참기름이 계란 입자를 코팅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수분을 기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이 참기름 코팅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계란찜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이유인 거죠. 아까 폭탄 계란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주면 약간의 유막을 형성해 내부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어서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계란물을 충분히 섞어주세요. 다음으로 찬물이 아닌 뜨거운 물 200ml를 준비해주세요. 물을 천천히 부어주면서 계란물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바로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알끈도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뚜껑은 완전히 덮지 말고 뚜껑을 이렇게 얹어준 후 전자레인지에 먼저 2분간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중간 부분은 익지 않고 겉에 부분만 익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운데가 익을 때까지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겉면 부분을 먹을 때 고무를 씹는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골고루 섞어주시고 다시 전자레인지 2분 돌려줍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일식만큼 부드럽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드럽고 한식만큼 든든한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 설거지가 지금 이 용기 하나랑 숟가락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폭탄 비주얼과 밥 반찬은 한국식, 손님 대접용 극강의 부드러움은 일식, 귀찮은 건 질색이고 갑자기 이 계란찜이 땡긴다면 전자레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설거지를 하기 싫으니까 전자레인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계란찜 레시피 꿀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틀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